하루를 휴식한 이정우가 홈에서 애틀레틱과의 3연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기준 금요일 저녁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애리조나와의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찬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인 아메리칸 리그 소속의 애슬레틱스이기 때문입니다. 애슬레틱스는 승률이 5할이긴 하지만 개막 후 초반엔 선전했으나 최근에는 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계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직전에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도 1승 2패를 기록했고 특히 전날엔 김혜성이 한 경기 안타, 5출루 등 맹활약을 펼치며 무려 19득점을 터뜨리면서 애슬레틱스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패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정우가 상대할 선발 투수가 다저스전에 출전했던 투수가 아니고 푹 쉬고 샌프란시스코전을 준비한 애슬레틱스의 에이스 투수라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패배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정우의 타격 성적입니다. 5월 성적은 분명히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안타, 2경기 연속 홈런으로 장타가 재생산되면서 이정우의 미니 슬럼프가 끝날 조짐이 보입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전했고 타순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피츠제럴드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인 로건 웹은 1회 초에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고 이정우는 1회 말 2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오클랜드 투수는 공 자체가 강력해 보이진 않았지만 1, 2번 타자들이 쉽게 물러났습니다. 이정우는 초구 높은 슬라이더를 지켜봤고 2구째 한가운데로 들어온 스위퍼를 공략했지만 타이밍이 빨랐고 공은 멀리 가지 못한 채 플라이볼로 아웃되었습니다. 아마도 패스트볼을 예상하고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회 대량 득점에 성공합니다. 선두타자 베일리가 중전 안타로 출루했고 9번 타자 피츠제럴드가 시어스 투수를 괴롭히며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시어스 투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였죠. 라모스까지 연속으로 볼넷을 얻어내면서 무사만루가 되었습니다. 이후 타점 1, 2위 타자들이 나섰고 혹여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쳐도 이정우에게 타점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레스의 타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속 파워 있는 스윙을 하며 시어스의 투구수를 급격히 늘렸고 결국 19구째 시어스는 자신의 가장 빠른 공인 92마일 패스트볼을 한가운데 던졌고 플로레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중계 시청 중 저도 모르게 리액션이 안 나왔습니다. 김새 버렸거든요. 아니, 왜 이정우 앞에서 다 쓰러지냐고요. 한 명이라도 좀 남겨주지. 아직은 샌프란시스코를 진심으로 응원하진 못하겠어요. 이정우 때문에 응원할 뿐이죠. 참고로 저는 본래 다저스 팬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타석에서 흔들리는 시어스에게서 초구와 2구 모두 볼을 골라내며 찬스를 얻었지만 시어스는 이정우가 원하는 빠른 공을 던지지 않고 계속 스위퍼만 던졌습니다. 1대2 카운트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4구째 스위퍼를 공략하다가 힘없는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시어스는 다른 타자에게는 패스트볼을 던지면서도 이정우에게는 단 한 번도 빠른 공을 던지지 않은 걸 보면 상당히 철저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 다저스 홈에서도 경기가 열렸고 김혜성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타선이 침묵하던 중 3회 2구 만에 밀어쳐 안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안타뿐 아니라 8연속 출루라는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건 웹은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인데 오늘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5회까지 무실점 순항 중이었습니다. 이정우는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주자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스를 세 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투수를 세 번째로 만나면 안타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어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구종의 변화를 주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아가면서 이정우가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후엔 스위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정우도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4구째 이정우가 결대로 밀어쳐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3타수 1안타,
이제 시즌 안타는 49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우가 올 시즌 추신수의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인 175개는 물론 200안타에도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이정우가 안타를 치는 순간 애슬레틱스의 에이스는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6회 말 단 1이닝 만에 다시 네 번째 타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석도 김새고 말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8번부터 시작됐지만 밥상이 또 차려졌습니다. 이미 2루 주자 상황에서 오늘 경기 말로 홈런을 쳤던 플로레스가 다시 타석에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3점 홈런을 쳐서 타점을 또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진짜 욕심쟁이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가 거의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의 타석에서는 또다시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정우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관중들은 더 크게 정우리를 연호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이정우의 타석에 맞춰 애슬레틱스는 좌완 투수를 올렸고 이 좌완은 이정우에게 계속 변화구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5구째 체인지업을 이정우가 또 밀어쳐 페어라인으로 2루타를 만들어내며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5월 17일 드디어 시즌 10번째 안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 부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리그 최다 안타와는 단 4개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정우는 3루까지 진루했지만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에인절스에게 패배 직전이었고 김혜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빠른 발을 활용해 안타를 치면서 3경기 연속 멀티히트 그리고 다저스 역사상 시거를 넘는 9타석 연속 출루라는 기록까지 써버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국인들의 날이네요. 이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고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이정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8회 말 이정우는 5번째 타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질투를 넘어서 경의까지 표현하게 되네요. 이정우 효과일까요? 이정우 앞에 플로레스가 또 타석에 섰는데 이미 말로 홈런, 3점 홈런을 친 데 이어 이번에는 솔로 홈런까지 쳐서 한 경기 3홈런, 혼자서 8타점을 쓸어담았습니다. 이제 타점 순위에서 에런 저지를 넘고 메이저리그 전체 1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색한 상황이죠. 대부분 이정우 앞에서는 홈런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결국 이정우는 또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고 이번엔 욕심을 내며 강하게 스윙했지만 공은 약 100m 정도만 날아간 채 외야수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최종적으로 5타수 2안타로 만족해야 했고 타율은 0.289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다메스의 추가 타점까지 나오면서 9대1의 대승을 거두었고 애슬레틱스의 에이스를 무너뜨린 만큼 내일도 연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건은 투수 운용이겠죠. 이정우의 연속 멀티히트, 파이팅! 이상, 흰수형이었습니다.